안녕하세요. 정은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엑셀 서식 파일 뚝딱 만들기 2탄이에요. 매출 일계표 자동화 서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출 일계표라 함은 말 그대로 매출 내역을 그날 발생한 매출 내역에 대해 현금 매출액은 얼마, 외상 매출 금액은 얼마, 그리고 컴플레인돼서 반품된 금액은 얼마, 이걸 차감하면 순매출액이 나오겠죠. 이런 서식, 자, 지금부터 함께 보아요. 출발. 우리가 만들 매출 일계표의 내용 미리 보기 보면 이와 같아요. 거래처명과 제품 정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업무에서 뭐 다른 문서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래처 제품 정보가 나와 있고 이것을 토대로 하여 매출 기록표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매출 기록 대장은 그냥 매출이 발생했다. 그럼 곧바로 여러분이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3월 27일 날 예를 들어서 영앤미라는 회사와 우리가 거래를 했다. 이 회사 외상으로 외상으로 어떤 박스를 주문했냐면 굴 포장 3호를 주문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나와요. 단가. 이 굴 포장 3호의 단가. 그러면 몇 개를 주문했냐면 100개.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금액이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그러면 매출 일계표 시트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이 조회 가능한 날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3월 27일 날 어떤 거래처가 현금은 얼마, 외상은 얼마, 그래서 총 매출액 얼마,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엔터 꽝 하니까 어때요? 3월 27일 우리와 거래한 거래처는 두 군데가 있었네요. 그래서 유림 GNG는 63,000원 현금으로 결제했고요. 그 다음에 영앤미는 외상으로 162,000원 거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컴플레인은 없어요. 컴플레인은 제가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는 항목으로 하나로 단일화했는데 뭐 여러분 업무에서 환입액과 애누리액이 별도라면 따로따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손이라든가 어떤 반품의 성격, 환입액, 뭐 또 뭐 사이즈 미스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애누리액, 이런 것들은 총 매출액에서 결국은 차감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의 항목으로 제가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이들에 대한 합산 결과는 이 맨 밑에 하단에 그래서 이날의 총 현금 매출액은 얼마였고 외상은 얼마였으며 총 매출액은 이만큼, 여기서 컴플레인 된 금액 빼면 순매출액은 이만큼, 이런 결론, 그리고 인쇄하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먼저 저는 거래처 이름 그리고 제품 정보는 이와 같이 입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 그럼 매출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날짜, 거래처명, 구분, 품목, 수량, 단가, 금액, 이런 항목들로 제가 일단 만들어 뒀습니다. 그러면 B의 1번지에서부터 A의 1번지부터 잡아도 무방합니다. G의 2번지까지 병합을 할게요. 그리고 매출 기록 대장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A의 5번지부터는 날짜가 입력되면 되고 B의 5번지부터 이제 거래처가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구분은 말 그대로 현금으로 이 사람이 결제를 했느냐, 이 업체가, 또는 외상으로 했느냐, 요걸 따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 품목은 우리가 취급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처와 품목은 일일이 입력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따라서 거래처명에서 거래처 이름은 범위를 잡고 이름으로 지정을 하면 되겠지요. 거래처,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제품 정보에 제품명 보이죠? 얘네들도 범위를 잡고 제품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제품에 대한 단가 정보 있죠? 얘네들 시트에서 서로 다른 시트로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피곤한 수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나는 제품에 대한 이 제품명과 단가는 쭉 사용할 것 같다. 그럼 요거 두 개 범위를 잡고 여러분이 이름을 지정합니다. 요 두 개 범위만 잡으세요. 뭐라고요? 제품 정보 이렇게 이름을 지정합니다. 엔터 꽝 이렇게요. 자, 그리고 매출 기록으로 이제 와 볼게요. 그러면 거래처 이름 입력해야 되죠. 이거 일일이 거래처 이름을 쓰면 안 되죠. 물론 써도 되죠. 그렇지만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B의 5번지부터 넉넉하게 제가 잡겠습니다. B의 5번지부터 쭉 내려가서요. 예, B의 50번지까지만 일단 잡겠습니다. B의 50번지까지 Shift 키 누르고 선택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데이터에서 어디로 간다? 유효성 검사, 데이터 도구의 유효성 검사. 정말 많이 사용돼요. 그 다음에 목록으로 좀 눌러보시겠어요? 예, 목록에서 고르겠다. 목록. 그리고 이 목록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는 이름으로 대치하겠다. 이름을 참조하겠다. 즉, 는 하고 참조한다는 어떤 이름을 예, 바로 거래처라는 이름 범위를 목록으로 오게 하겠다. 이 뜻이죠. 확인.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래처 이름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 구분 보이죠? C의 5번지부터 역시 똑같아요. 이거 현금으로 결제했니? 아니면 현금 결제에는 카드까지 포함돼요, 여러분. 그리고 외상은 말 그대로 외상 매출이죠. 나중에 결제할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C의 5번지부터 Shift 키 눌러서 C의 50번지까지 범위를 잡고 역시 어디로 가요? 목록에 입력을 최소화하는 거죠.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 이렇게 눌러줘요. 그리고 원본에는 참고로 이름 범위가 아니라 여러분이 목록의 내용을 직접 작성할 때는 이렇게 는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쓰면 돼요. 현금, 그 다음 쉼표 찍고 외상 매출 이렇게 두 개를 쓰면 되겠죠. 더 입력 안 하겠습니다. 확인. 됐어요. 그러면 여기 어때요? 뜨네. 그 다음 품목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D의 5번지부터 어디까지요? Shift 키 눌러서 D의 50번지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요. 똑같아요.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 그리고요. 는 뭐를 참조하겠다? 제품. 엔터 꽝. 우리가 이름 지정한 대로 제품.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 3월 20 제가 6일 썼습니다. 3 빼기 26. 그 다음 거래처 이름은 네 도네이 이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어떤 거를 샀냐면 되죠? 뜨네. 예, 굴 포장 박스 3호. 그리고 수량을 100개를 예, 사갔어요. 현금으로. 그럼 중요한 거는 단가가 우리가 단가를 일일이 똑같은 업무만 한 5년 이상 하면은 단가 얼마인지 딱 보이죠. 그렇지만 헷갈린다. 이게 3호가 단가가 얼마야? 일일이 찾아보기 귀찮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굴포장 3호 이거 선택하면은 단가가 얼마인지 자동으로 뜨게끔 해줘야 돼요. 결국은 뭐다? 굴포장 3호를 찾아서 그것의 2열의 값을 읽어와라. VLOOKUP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트와 이 시트가 서로 다르므로 우리는 이 참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정했죠. 뭐라고? 제품 정보. 얘는 빼도 됩니까? 예, 우리가 실제로 VLOOKUP에서 찾을 값이 얘잖아요. 그리고 VLOOKUP은 여러분 성격이 그 찾고자 하는 값이 반드시 맨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잡은 겁니다. 제품 정보예요.
자, 그럼 VLOOKUP 여러분 아시죠? 예, 자, 뭐라고 식어 있으면 됩니까? 는 나 저기 찾을 거야. VLOOKUP 가로 열고 뭘 찾을 거죠? 굴포장 3호를 찾을 거야. 어디서 찾아요? 테이블 어레이 나오죠? 어디예요? 갈 필요 없다 그랬죠? 이름을 뭐라고 썼습니까? 제품 정보. 이렇게. 참고로 이름으로 지정한 건 그 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따옴표를 하면 안 돼요. 따옴표는 제품 정보라는 글자 이런 뜻이에요. 예? 이렇게. 자, 그럼 제품 정보 테이블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단가죠. 첫 번째 열이 제품 이름, 두 번째 열이 단가였죠. 따라서 2.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굴포장 2호와 3호는 완전 다른 거죠. 따라서 3호라는 글자 정확히 일치해야 된다. voice. 이거 골라주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은 답은 나와요. 그죠?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아, 그야 뭐는 1620원짜리 100박스니까 한 박스에 1620원이니까 곱해야죠. 그렇습니다. 곱하기 1620원. 엔터 꽝.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고 뭐 좋아요. 에헤라 좋을시고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자 여러분 이 다음 데이터를 제가 좀 입력을 해볼게요. 3-26 역시 도네이 회사예요. 도네이 아니 도네이 말고 딴 거 하죠. 금비에서 현금으로 샀어요. 이번에 얘는 밀원 박스가 필요하답니다. 55박스. 그러면 단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계산해요? 아니죠.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55 이렇게 하고 돈이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통은 이거 핸들링 50라인까지 핸들링 이렇게 끈단 말이에요. 그럼 보시면 이렇게 에러가 떠요. 왜? 그렇죠. 바로 샵 NA는 뭐 찾겠다 이거예요. 너가 아무것도 입력 안 한 거를 제품 정보 요 이름에서는 아무것도 입력 안 한 게 없어. 나 그래서 못 찾겠어. 에러를 뿌려요. 우리는 이 에러가 있으면 안 되는데 미관상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맨 위에 요 첫 번째 식에다가 VLOOKUP을 이렇게 찾아서 너가 가져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내가 미처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아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 0을 표시해 주겠니?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바로 if error. if error요? 만약에 에러라면 말이지. if error. 이 함수가 있죠? if error.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의 결과가 에러라면 쉼표 찍고 에러라면 0을 표시해줘. 그럼 에러가 아니면요? 에러가 아니면 원래 수식 그대로 결과 보여주면 되고 이 뜻이에요.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은 끝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아래로 핸들링 해보죠. 쭉 끌어요. 고고싱 어디까지? 50라인까지 일단 끌어보겠습니다. 놓을게요. 어때요? 우와 빼기는 뭔가요? 0을 회계에서 빼기 표시로 바꿔놓은 것 뿐입니다.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럼 162,000원도 아래로 핸들링 고고싱 어디까지? 50라인까지 끝났어요. 다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답이 나올까요? 예. 자, 제가 3-26 자, 3월 26일 날 오후 늦게 도네이가 또 갑자기 주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돈이 없다며 외상 매출. 이번에는 딸기 포장 4호로 어때요? 단가. 표시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량 몇 개? 120박스. 엔터 꽝.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일단 만들어도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요렇게. 자, 몇 개만 더 입력하죠. 이솔테크, 외상 매출, 외매로. 그래서 뭐 김치 박스 6호. 그 다음에 2,300원 나오죠. 33박스. 이렇게.
그 다음에 3 빼기 27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모나타에서 역시 외상 매출 김치 박스 버섯 포장 5로 합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70 박스 이렇게요. 그 다음에 3 빼기 27 역시 이렇게 하고 도네이에서 현금으로 이때 사간 거는 큰 거 김치박스 7호 점보로 그래서 가격 50박스로 일단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입력이 된다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매출 기록 대장은 내가 그날 들어온 거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입력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특정 날짜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그거를 그래서 총 그날 그 거래처의 총 합계 현금의 합계는 얼마, 외상 매출은 얼마, 컴플레인 들어온 게 나중에 발견되면 입력해주고 순매출액 뽑아내고 이런 일계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조회도 가능한 일계표.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시트를 만들어야겠죠. 평 이렇게. 그리고 시트 이름 일계표 또는 매출 일계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매출용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쓰면 돼요. 네. 그럼 일계표는 사실 여러분 업무에 따라 그 서식은 완전 뭐 각양각색이겠죠. 저는 일단은 조회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지금 매출용 일계표 제가 만드는 거는 사실 거래처도 몇 개 없고 제품도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가볍게 만들 필요가 있겠죠. 복잡할 필요가 없고요. 자, 일단은 제가 B의 5번지쯤에다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이유는 없어요. 그냥 5번지부터 해보겠습니다. 거래처명 어느 거래처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매출 정보 이렇게 해서 그 밑에 현금 매출액은 그래서 얼마고 현금 매출액은 얼마고 그 다음에 외상 매출은 얼마고 그 다음에 총 매출액 이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총 매출액은 얼마다. 그래서 이거 매출 정보에 대한 내용 병합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F의 5번지 6번지 병합해 버리고 여기다가 매입 환입 그냥 매출 환입이죠. 환입 및 애누리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여기 따닥 누르면 요 열 따닥 누르면 이렇게 너비 조정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병합해서 제가 또 쓰죠. 뭐라고요? 순매출액. 자,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리고 거래처명 요것도 B의 5번지 6번지 병합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일단 헷갈리니까 범위 샥 잡고 얘네 가운데 정렬 한 번 더 눌러주고요. 색상도 샥 넣어서 시각적 효과 극대화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약간 요 색상으로 넣어볼게요. 살짝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각각의 거래처들이 나올 거고 거래처는 몇 개가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럼 무엇으로 할까요? 바로 일자, 기준 일자. 그래서 여러분이 조회할 조회 일자로 쓰는 게 더 낫겠다. 조회 일자 이렇게 쓰고 여기에 날짜가 나오게끔 합시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맨 위에 어딥니까? B의 1번지 맨 꼭대기 B의 1번지부터 G의 1번지 병합해버리고 씁니다. 뭐라고요? 매출 일계표 매출 일계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작성자가 필요하면 작성자 누구 작성자 칸도 하나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는 결제 정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럼 만들면 돼요. 여기다가 칸이 부족해요? 그럼 삽입하고 만들면 되죠.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쓰면 되죠. 뭐라고요? 뭐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과장, 대리, 과장 뭐 이런 사람들 대리, 과장, 부장 이거 사인 필요해요. 그럼 이렇게 만들고
요 칸 넓혀갖고 요거 범위 잡아서 테두리 이거 누르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만들어주면 됩니다. 저는 필요 없어서 일단 뺄게요. 오른쪽 눌러서 삭제.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이제 거래처명 나와야 되죠. 그럼 우리는 일단 헷갈리니까 B의 5번지부터 넉넉 잡고 쭉 범위를 잡아서 한 저 20번까지만 갈게요. 20번이요? 아 21번까지. 자 이렇게 하고 모든 테두리 눌러줍니다. 평.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서 바깥에는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한번 눌러줍니다. 어때요? 아 깔끔해 보인다. 그렇죠. 깔끔하죠. 이렇게 매출 일계표 글씨 커져라 커져라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크게. 그 다음에 글씨체는 맑은 고딕보다는 굴림 이렇게 좀 더 굵게 효과를 주고 얘네도 굴림 이렇게요. 됐나요? 네. 자 이렇게 만들고 거래처명은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럼 뭐냐? 현금, 외상매출, 총매출액, 조회 일자를 일단 제가 샘플로 2022년 3월 26일을 써 놓겠습니다. 3월 26일 날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을 하고 엔터만 꽝 쳤다. 그럼 자동으로 거래처 이름이 쭉 떠야 돼요. 어떤 거래처? 매출 기록에 3월 26일 날 거래한 애들. 자, 여기를 여러분 째려보세요. 이제부터입니다. 자, 보시면은 도네이, 금비, 도네이가 그날 2번 우리랑 거래를 했어요. 근데 한 번은 현금으로, 한 번은 외상 매출로 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표시가 돼야 됩니까? 거래처 이름 도네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요 도네이 한 번 나오고 현금 얼마 외상 매출액 얼마 그래서 도합 얼마 이렇게 요약돼서 나오길 원한다 이겁니다. 아 그럼 좋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러면 거래처 이름을 먼저 이제 알아내는 것부터 우리 공부를 좀 해봅시다. 이때 필요한 게 뭐? 함수예요. 함수요? 네. 자 일단 매출 기록에서 충분한 연습을 하고 돌아옵시다. 자 여러분 일단 3월 26일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A 3번지에 제가 한 번 더 쓰도록 하죠. 자 3월 26일 이게 샘플링 3월 26일이에요. 그럼 이 날짜하고 똑같은 날짜의 데이터들을 얘가 그 줄에 데이터 즉 거래처 이름을 읽어와야 되죠. 맞아요? 네. 그럼 이걸 읽어오기 위해서 어떤 수식이 필요한지 함께 배워보자 이겁니다. 뭐가 필요해요? 뭐 이러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는 분이 계시는데 일단은 여러분 그 위치를 따져보죠. 3월 26일하고 똑같은 날짜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여러분 찾아보죠. A의 5번지부터 실제로 매출 기록 대장은 A의 50번까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자 이것도 구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50번까지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요. 네. 자 이렇게 시각적 효과 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A의 5번지부터 50번까지 입력되는 경우까지 생각해야겠죠? 그러면 A의 50번, 5번지부터 50번 사이에서 3월 26일하고 똑같은 날짜가 몇 번째 줄에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이럴 때 어떤 함수를 쓰느냐? 바로 매치 함수를 씁니다. 뭐라고요? 매치. 잘 보세요. MATCH. 자, 그 다음에 lookup value 찾고자 하는 건 뭐예요? 3월 26일을 찾아라. 오케이? 그럼 어디 가서 찾아요? 쉼표 찍고 lookup array 어디 가서 찾느냐? 얘네 부모님이 vlookup이에요. 그럼 좀 쉬워요. 자 어디 가서 찾을 거냐? A 5번지부터 고고싱 어디까지? 네 Shift 키 눌러서 A의 50번지까지 해서 찾겠다. 이거예요. 근데 3월 26일과 완전 똑같아야 돼. 정확히 일치 0 쓰라고 하지요.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나와요. 뭐라고요?
3월 26일하고 똑같은 거는 첫 번째 줄에 있어. 네가 선택한 그 범위 안에서 첫 번째 줄에 있다고 이 뜻이에요. 됩니까? 이렇게 위치를 찾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어떤 분이 좀 이제 아세요. 그럼 인덱스를 써갖고 그 거래처명 범위로 잡아서 매치를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그러면 달랑 하나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건 3월 26일 날 발생한 거래처 이 이름들 모조리 가져오고 똑같은 건 하나로 합하는 작업까지 해줘야 돼요. 이게 힘들다. 나 피벗은 잘하는데.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매치 여러분 우선 요건 이해되죠? 그 다음에 자, 이 밑에다 이제 또 해볼게요. 그러면 3월 26일 날 거래가 모두 몇 개 있었는지 몇 건 개수를 세어볼까요? 그거는 나 알아요. 뭡니까? 개수니까 카운트죠? 네, 카운트인데 중요한 거는 조건, if가 들어가야겠죠? 네, 왜? 3월 26일 데이터, 레인지, 범위는 어디예요? 네, A의 5에서 50번지, 이 범위 안에서, 그죠? 이 범위 안에서 쉼표 찍고 뭡니까? 이 범위에서 똑같은 걸 찾아라. 어떤 거? 3월 26일 데이터. 이 데이터하고 똑같은 게 모두 몇 개인지 말해줘. 가로 닫고 엔터를 치니까 3개 있어. 3개. 됐어요? 즉 첫 번째 이 범위의 첫 번째 줄부터 여기서부터 하나, 둘, 3개 여기까지가 뭐다? 예, 바로 3월 26일 거래다 이겁니다. 그러면 매치하고 카운트하고 이거를 같이 콜라보를 해줘야 되나 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 매치하고 카운트 if를 통해 몇 번째, 요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한 거, 그리고 거기서 몇 개, 이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그 범위에 해당하는 특정 데이터 영역을 읽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옵셋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옵셋이요? 예, 옵셋이 아니고선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옵셋, 지금 이거 엑셀의 액자도 잘 모르는데 나 옵셋 머리 아파. 굉장히 매력적인 함수고요. 또 여러분이 엑셀의 초급뿐만 아니라 중급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시려면 옵셋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해요. 자, 레퍼런스 나오죠? 레퍼런스는 뭐냐면 어디를 기지로 삼을까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기 베이스 캠프 A의,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 데이터 읽어올 범위를, 우리는 거래처 이름을 지금 알아오는 게 지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레퍼런스는 B의 4번지 여기를 베이스 캠프로 하겠다 이 뜻입니다. 레퍼런스 쉼표 찍고, 그럼 여기서 내가 몇 번째 줄에 가서 데이터를 읽어야 될까? 이 몇 번째 줄이 뭐냐면 3월 26일 데이터가 위치한 그 줄이죠. 따라서 여기 로스에, 요 로스에 아까 매치 함수 썼던 거 기억나요? 매치, 예, 아까 매치 써갖고 매치, 그리고 뭐라고요? 룩업 밸류 3월 26일 데이터, 이걸 찾아. 어디서 찾아요? A의 5번지부터 고고싱 어디까지요? A의 50번까지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요, 완전 똑같은 거 찾아라. 0 가로 닫고. 이러면 아까 답이 1 나왔던 거 기억나요? 예,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로스예요. 그럼 얘는 B의 4번지에서 아래로 한 줄 내려가야 된다. 1이라고 썼으니까 아래로 하나 내려가야 돼. 이 뜻이에요. 로스. 그 다음에 쉼표 찍고 컬럼스 나오죠. 컬럼은 내가 옆에 칸에 가서 데이터를 읽어야 되니? 아니요. 우리는 이 거래처를 읽어야 되니까 옆으로 안 갈 거예요. 한 발자국도 컬럼스에 0 쓰면 돼요. 여기 컬럼스에. 그럼 여기서 몇 개를 읽어야 될까요? 몇 개를? 쉼표 찍고 몇 개를 읽어야 돼요? height 나오죠. 몇 개는 3월 26일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어보면 되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럼 아까 개수 구할 때 뭐 이용했죠, 여러분? 요거 세 개 개수? count if요? 예. 따라서 height에 count if 이거에 쓰는 거예요. count if range 뭐였죠? 그야 날짜 범위 A5에서 A에 50번이었죠. 맞아요. 이렇게 범위 잡아요. 그 다음에 쉼표 찍고 자 여기서 뭘 찾았죠? 3월 26일 이렇게 가로 닫아요. 그리고 한 번 더 가로를 닫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거 쉼표 찍고 또 하나 있던데 그거는 여러분 여기 with 말하는 거죠. with는 여기서 또 다른 10가지 선택할 거냐 이건데 여러분 여기 대가로 표시 보이세요? 여기 양옆에 대가로는 뭐냐면 생략해도 돼요. 필요하면 쓰고요. 근데 우리는 height는 필요한데 with는 필요 없어요. 따라서 offset에 대한 가로를 닫아요. 닫고 엔터를 쳐볼게요. 이제 다 된 건가요? 네. 자, 스필 에러 나죠. 자, 왜 에러가 나는지 일단 보면은요. A5에서 50 다 맞아요. 틀린 게 없습니다. 근데 왜 에러 났죠? 요 데이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딜리트 누르면 어때요? 오, 나오네.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도네이, 금비, 도네이 똑같은 게 두 번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이 26일 날 똑같은 도네이면 안 된다고 했죠? 그냥 하나로 합하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옵셋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중복된 거래처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래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들 거래처를 중복된 항목을 제거해서 하나만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이거 중복 제거하니까 여기 데이터에 가서 중복 제거 여기서 막 이걸 고르는데 그거 아니고 함수를 써야죠. 예. 아니 여기 가서 그걸 해요? 안 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피스 365 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죠. 유니크 함수가 있어요. 유니크가 뭐예요? 유일한. 그럼 유니크 함수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옵셋 결과로 이렇게 나온 거죠? 이 결과 앞에 항상 결론은 앞에 뭐라고 써요? 난 유니크한 걸 원해. UNIQUE 가로 열어요. 그리고요. 아무것도 쓰지 말고 맨 끝에 가서 가로를 닫아버리세요. 정말요? 네, 엔터 꽝. 보세요. 도네이 금비. 오, 언빌리버블인가? 그죠? 이렇게 나와요. 이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자 컨트롤 C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왜요? 이걸 또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무시한 일이지. 자 컨트롤 C 눌렀고 일개표에 가서 이제 적응합시다. 자 여기 B의 6번지 보이세요? 네, B의 6번지에 클릭하고 컨트롤 V. 자 샵 NA 뜨죠? 왜요? 예, 식을 바꿔야죠. 왜? 시트가 다르죠? 자 중요한 거는 여기 A5에서 A의 50번 이 내용 있죠? A5에서 A의 50번. 예, 이 내용이 여러 번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를 B의 4번지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요 데이터를 갖고 조회를 할 거죠. 자 그래서 B의 4번지를 클릭하고 B사를 지워요. 지운 다음에 미안해 매출 기록에 B의 4번지야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A5에서 A의 50도 여러분이 여기 범위를 A의 5에서 A의 50 이렇게 시트 이름이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됐죠? 그럼 여러분 여기 자 요 상태 그 다음에 여기 count if의 A5에서 A의 50 보이세요? 요것도 앞에다가 매출 기록 요 시트 이름 있죠? 요거 느낌표까지 느낌표는 매출 기록 안에 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카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 꽝 치고 돌아와 봐요. 지금요. 네. 자 지금 꽝. 자 돌아오면 샵 NA 뜨죠. 왜? 자 여기서 여러분
매출 기록 B4 그 다음 매치 찾고자 하는 값 A3 돼 있죠. A3가 아니라 현재 시트의 C의 2번지 이걸로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 여기 끝에도 A3가 아니라 뭐다? 현재 시트의 C의 2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이게 답니까? 네. 엔터 쳐보겠습니다. 꽝. 어때요? 오, 뜨네. 그죠? 이제 뜹니다. 그럼 제가 3월 27일로 바꿔보겠습니다. 엔터 꽝. 어때요? 오, 뜬다 떠. 됐어요. 이렇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가 남았어요? 매출 정보, 현금, 외상 매출, 총 매출액 요거 계산이 남았죠. 자, 현금, 외상 매출, 총 매출액은 자, 현금 보이죠, 여러분? 이솔테크 3월 27일 날 이솔테크의 현금 매출액. 예, 이거 합계 구해 오면 됩니다. 그죠? 즉 이솔테크 3월 27일 날 매출 기록. 예, 이 매출 기록 대장에서 얘가 이솔테크 3월 27일 이솔테크 보이죠? 그러면 3월 27일 이솔테크 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 3월 27일 이솔테크 외상 매출의 금액의 합계. 이걸 구하란 얘기예요. 그럼 뭘 써야 돼요? 합계죠. 합계는 합계죠. 근데 뭐에 대한 합계? 예, 여러 가지 조건이 달린 합계. 조건도 하나예요? 두 개예요? 세 개죠. 뭐예요? 날짜를 만족해야 되고, 날짜에서도 거래처를 만족해야 되고, 거래처 똑같은 거래처라도 현금이냐 외상 매출이냐. 맞습니까? 예. 그래서 뭐라고 식을 써야 되느냐는 곧바로 쓸게요. sum if s 조건들 이걸 써야 돼요. sum if s 가로 열고 자 sum range 자 이 문법대로 여러분 쓰면 돼요. sum range 뭐예요? 첫 번째 조건 첫 번째는요. 합계를 구할 범위 당연히 돈이죠. 돈 따라서 매출 기록에서 금액 보이세요? 예, 뒤에 5번지부터 고고싱 어디까지요? 뒤에 50번지까지 고고고 이렇게 내려가면 됩니다. F4 됐죠? 이렇게 그 다음은 쉼표 찍고 자 크리테리어 레인지 1 나오죠. 자 우리는 날짜가 정확히 3월 27일 데이터여야 되죠. 따라서 크리테리어 레인지 1 나오는데 A의 5번지부터 범위를 잡아 보도록 하죠. A의 5번지부터 어디까지? A의 50번지까지 F4 누르세요. 왜요? 이 범위에서 모든 날짜 조회가 일어나니까. 쉼표 찍고 자 조건은 뭡니까? 일개표로 와야죠. 예, C의 2번지 F4 됐죠? 예,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3월 27일 데이터여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크리테리어 레인지 2 바로 거래처 이름이 이솔테크 그죠? 그래서 자 크리테리어 레인지 2니까 매출 기록에서 거래처 이름의 범위를 잡아봅니다. 즉 어디 B5에서부터 B50번지까지 범위를 잡아줘요. 그리고 뭐 누르면 됩니까? 움직이지마 F4 쉼표 찍고 자 그리고 여러분 크리테리어 2 자 이 범위에서 뭐와 똑같은 것? 네 바로 현재 B의 6번지 데이터와 똑같은 것 이렇게 잡아줘야죠.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참고로 B의 6번지는 옆으로 끌어도 외상 매출액도 이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옆으로 끌어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F4 눌러서 달러 B6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예, 두 번째 조건 끝났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 그리고 3월 27일 이솔테크 데이터 중에서도 그날 거래가 여러 번 있을 수 있잖아요. 자, 현금 거래.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바로 매출 기록 보이십니까? 자, 매출 기록으로 가서 9분 어디죠? 예, C의 5번지부터 고고싱 어디까지요? C의 50번지 범위까지 이 범위 F4. 그래서요, 이 범위 안에서 쉼표 찍고 어떤 조건? 네, 일개표의 현금 이 글자하고 똑같으면 되죠? 네, F4. 그리고 이 범위의 데이터는 F4 눌러서 C$5 만들면 되죠? 왜? 아래로 끌어도 예, 현금 요 자리 변함이 없게끔. 됐어요? 예, 이렇게 하고 더 있나요? 없습니다. 모든 조건 끝났어요.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보면 답이 나와요. 빵원이네요. 옆으로 끌어볼까요? 외상 매출로 자 핸들링 보니까 어때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결국 이 솔테크는 3월 27일 날 현금 거래가 아니라 외상 매출이었나 보다. 외상 매출 거래했네. 그죠? 그게 결론이에요. 보세요. 외상 매출이지. 75,900원. 그죠? 자,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총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되죠?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구합니까? 는 현금 플러스 외상 매출 엔터 꽝 이렇게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환입 및 애누리 그날 반품이 있었느냐? 없었다 이거예요. 그럼 없으면 냅두고 순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총 매출액에서 환입 금액, 애누리 금액을 뺀 나머지가 순매출액입니다. 따라서는 총 매출액 데이터 빼기 환입 및 애누리 금액 엔터 꽝 하면 나오게 되더라 이겁니다. 돼요 여러분?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 됐다면은 얘네들 범위를 잡아서 어떻게 한다? 예, 전부 다 뭐? 예, 쉼표 홈에서 쉼표 딱 이렇게 찍어주면 깔끔하겠죠. 자, 그리고 총 매출액 정보 환입 및 애누리 얘네들에 대한 거 여러분 색상 정보 좀 이펙트를 넣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20번엔까지만 범위를 잡겠습니다. 색상 살짝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순매출액도 살짝 색상 정보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합계, 예, 총합계죠. 자, 합계 이렇게 해줍니다. 참고로 합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여기 색상 넣고 요 범위 잡아서 역시 색상을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현금에 대한 내용 여기서 는 썸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는 썸 합계 뭡니까? 바로 요 금액 여기 C의 6번지부터 고고싱 20번지까지 합계를 구해라. 가로 닫고 엔터 꽝 나오죠. 왜 없죠? 현금이 현재는 없으니까. 옆으로 끌죠. 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어디 여기도 핸들링을 좀 해봐야겠죠. 자, 쭉 핸들링 이렇게 끌어보죠. 아,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여기까지 핸들링 그 다음에 쭉 핸들링 끌어보죠. 고고싱 이렇게 총 매출액은 알아서 계산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환입 및 애누리 여기도 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것도 회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냅두죠 뭐. 그 다음에 순매출액 얘네도 따닥 누르면 금액이 계산되겠죠. 자, 이렇게 나와요. 확인됩니까? 예. 예를 들어 돈에이 3월 27일 날 얘네가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결제해서 이제 그 박스를 가져갔는데 두 개가 파손이 됐다면서 10,000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10,000원, 자 1,000원, 10,000원 엔터 꽝 하면은 보세요. 순매출액 줄어드는 거 확인됩니까? 예,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월 27일 데이터, 3월 26일 데이터로 다시 백 해보죠. 자, 보세요 여러분. 26일입니다. 그러면 엔터를 꽝 치면은 보세요. 26일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요. 참고로 환입 및 애누리 데이터 요거는 지워줘야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오, 정말 자동화가 되네요.
그렇죠. 합계 정보도 모두 표시가 됩니다. 매출 일계표 강좌가 어떻게 좀 유용하셨나요? 여러분도 여러분 업무에 맞는 일계표를 작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식 과정에서 함수 부분이 조금 어려우셨다면 VLOOKUP 또 offset, 매치 함수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